입법, 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단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그 법제처 정부의 입법 예고가 있고 그리고 국회의 입법 예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그 중에 국회의 입법 예고 여기에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게시판에 가서 좋아요, 싫어요, 뭐 찬성, 반대 이런 걸 써본 국민들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흔히 그 주소를 링크해 놓고 여기 가서 찬성하세요. 뭐 여기 가서 반대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뭐 그런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활동을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먼저 입법 예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뭐냐? 이거는 국회에서 위원회들이 있죠. 그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그 뭐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이런 거를 올려놓거나 또 그걸 국회 공보에 실어서 국민에게 지금 이런 법률안을 심사하려고 합니다 하고 미리 알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제 여러 과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법 예고 단계에 오는 것이죠. 그 입법 예고가 끝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요거는 이제 다른 해당 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법사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법체계에 맞는지 거기에서 쓰고 있는 그 표현들, 용어들이 그러니까 법문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무튼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맡는 분들은 앞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심사를 한 다음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내 이쪽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본회의에 넘겨서 올려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이렇게 빠졌는데 의결이 되면 여기 심의 속에 포함시켰다고 봅시다. 정부로 이송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거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공포 또 그 국무위원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게 원래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무시하고 항상 공포 당일 발효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고쳐야 하겠습니다. 공포하고 나서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그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할 겁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이 입법 예고를 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의견을 제출하느냐 하는데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있으면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 동안에 문서를 발송하든지 주소를 공개해 놨습니다. 아니면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가서 쓰면 된다 이렇게 했고 이거는 밑에서 또 보기로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국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게 숫자로만 파악이 되는가? 그 의견을 참고하는가? 국회 말로는 의견을 정독하고 경청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요 입법 예고를 하니까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요 제출된 의견 중에서 법률안의 체계에 관한 것, 적용 범위나 형평성을 침해하는지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법률안 심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의견이 단순하게 그게 보수 쪽이어서 싫어요. 좌파 쪽이어서 싫어요. 이래가지고는 이런 가치가 없겠죠. 법률안 자체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제대로 해야겠다 싶죠? 지금 이런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활동 자체를 아예 싹 바꿔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국회에서 의안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의안 정보 시스템에 가면 개정 법률안 또 제정 법률안에 대한 법률안을 한꺼번에 소상하게 쫙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자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단체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법률안이 지금 뭐가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여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편리합니다. 그래,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맨 밑에 내려가 보면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이라는 게 링크가 걸려 있고, 거기에 이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면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조합법 개정안인데, 그게 의안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안 번호를 알면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고, 또 이 법률명을 제대로 알면,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많습니다. 막 수십 건 나와 있어서 그게 뭔지 이렇게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많다. 가령 노란봉투법을 보고 싶다 하면은 요 의안번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은주 등 56인이 붙은 요걸 찾아가든지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 요 법률안이 올라있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주소는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의안 정보 시스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현재 단계가 어떤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입법 예고 등록 의견이라는 게 있고, 요 붉은 동그라미 해놓은 여기에 글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어가 의견 제출이 아니고 글쓰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눌러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클릭해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데, 요거 누르면 국회 게시판 회원이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국회 회원 하나쯤 가입을 해 놓으셔야 요거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그 글쓰기 같은 거 할 때, 의견 제시할 때는 당연히 그 온라인 회원 그걸 요구하니까 국회에서 하나 가입을 해 두십시오. 유의할 것은 입법 예고 기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종료되면 쓸 수 없습니다. 요번 그 노란봉투법의 입법 예고 기간은 9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쓸 수 있는 두 번째,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쓰는 겁니다. 그래,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가면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법률안이 쫙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찾는 것이 가령 노란봉투법이었으면 요걸 찾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은 그게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자,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가면 진행 중인 입법 예고, 이걸 검색했더니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회부일이 언제고, 입법 예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법률안 원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한글 파일이 있어서 다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간략하게 있는 거니까. 그래, 여기에서 보면 요런 설명이 있고 밑에 의견 등록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의견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의견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똑같이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일 때, 종료되지 않았을 때만 쓸 수 있고,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9월 29일까지만 쓸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문서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이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게 노란봉투법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 주소가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입법 예고 기간은 역시 9월 29일까지니까 9월 29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9월 29일에 발신일이 찍힌 걸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논점을 잡아서 내용을 들어봐야 할 만한 내용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거를 정리해서 실제로 법안 심사하는데 보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내용을 보내야 한다. 여기에서 저번에 리마연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읍니다. 습니다. 이거 습니다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읍니다는 안 된다. 이거 방송했는데 혹시 본인이 쓰는 글에서 어쩌다가라도 읍니다가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 찾아서 정말 하루 한 번씩 보십시오. 그게 몸에 뵐 때까지. 여러분이 댓글을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서를 제출할 때 읍니다가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읽지도 않고 던집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그것도 틀리는 사람이 무슨 법안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맞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거 습니다로 고치는 거 여러분 다 이거는 100% 고치십시오. 어디다가 글을 보낼 때 틀리지 않아야 한다.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이 옳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입법 예고 게시판은 국회든 정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개인인 국민이 가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라도 어느 그룹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이걸 반대한다 하면 가서 반대하고, 찬성한다 하면 찬성하는 일종의 정치 세력 대결장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똑똑한 국민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이 아마 보수 우파 쪽인 것 같은데 여기 가보면 댓글 대충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반대합니다. 악법은 절대 반대, 좌편향 정책 절대 반대, 뭐 기업에 불리한 법은 반대. 그래놓고 절대 다수가 그냥 반대합니다만 쫙 씁니다. 자기 아이디 밝히고 반대합니다. 아이디 뭐 지우고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000명이 쓰든 10만 명이 쓰든 이거 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뭔데? 그래 이거를 10,000명을 동원해도 이거 여기 반대하는 쪽에서 보냈구나. 반대한 게 아니면 의미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과 수고는 인정을 하지만 이거 효과는 제로다. 그걸 알아야 할 겁니다. 자, 국민이 의사표시를 한다. 또 뭐 단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익단체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이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막 제약을 받는다 하면 싸울 수 있죠. 어떤 조직이 우리는 정치적 신념이 이러니까 어때? 이렇게 하면서 이익 투쟁하는 거 다 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태권도 경기를 보면 아무데나 대고 때리면 점수 받는 게 아니죠. 득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 체계, 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 면적이 넓고 크고 하다고 해서 거길 때려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야 한다. 그걸 그러면 어떻게 누르냐? 사실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국민이 리걸 마인드가 상당 수준이 돼야 하는데 우선 누구나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리마연의 영상을 보십시오. 정말 세세히 필요한 걸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하죠. 이거를 보고 반복해서 보고 또 같은 활동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고 정리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또 이걸 들여다보고 해서 첫째는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적과 싸우면서 적을 모르고 싸우겠다. 그것도 어설프게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마연의 영상을 샅샅이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그냥 통째로 베껴가면 너무 많죠. 너무 막대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내 생각과 같다. 요거는 내가 왜 이거를 찬성할지, 왜 이거를 반대할지 분명해지네 하는 논점 하나를 택해서 그걸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비추 누르러 가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 리마연 영상을 만약에 권하고 싶다면 직접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갖고 아는 척하면서 내 거인 척 해봤자 그거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리마연 거 와서 보여주면 그건 남의 거를 갖고 와서 뭐하냐 이럴 사람 없고 오히려 믿죠. 그래, 이걸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직접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저 입법 예고란에 가서 뭘 쓰든지 써라. 이런 겁니다. 이 좌파 30년에 경실련,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에게는 리마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